한여름에 햇볕이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오후, 빠시를 훌쩍 넘긴 숙자 할머니는 땀이 비 오듯 흐르는 얼굴을 닦아내며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지치고 목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던 찰나, 눈에 들어온 것은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번쩍거리는 고급 자동차 매장이었다. 커다란 유리창 뒤로 반짝이는 최신형 차량들이 줄지어 전시되어 있었고, 실내는 시원한 공기가 가득할 것만 같았다. 숙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 손으로 문을 밀고 매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매니저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하지만 그녀가 다가가는 순간 매니저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느꼈다.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던 그는 이내 그녀의 허름한 차림새를 힐끗 내려다보더니 미묘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저 물 한 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숙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매니저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다. 여긴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할머니. 다른 데 가서 찾으세요. 숙자는 상냥하게 웃으며 그저 물 한 잔이면 됩니다. 조금만 부탁드려요. 라고 다시 요청했지만 매니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물이 필요하면 편의점을 가세요. 여긴 고급 매장입니다. 매니저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매니저는 숙자가 계속해서 물을 부탁하자 점점 인내심을 잃어갔다. 그녀의 태연한 얼굴이 그의 신경을 건드린 듯 보였다. 갑작스레 불쾌함에 휩싸인 그는 옆에서 차를 닦고 있던 직원의 손에서 호스를 잡아채어 들었다. 숙자는 순간 눈을 찡그리며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그녀의 온몸을 향해 쏟아졌다. 여기서 당장 나가, 더러운 할망구. 매니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주변에 있던 고객들과 직원들은 순간 얼어붙은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누구도 말리지 못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몰래 찍기 시작했다. 숙자는 흠뻑 젖은 옷을 움켜쥐고 고개를 숙였다. 창피함이 가슴 깊이 밀려왔지만 걸음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뒤에서 조용히 울렸다. 몇몇 사람들이 쑥덕거렸고 일부는 안쓰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누구도 다가서지 않았다. 그러나 숙자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가게를 떠나면서도 결심을 다졌다.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물러나기는 힘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단단함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굴욕을 가만히 넘기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조용하고도 평온하게 그녀는 마음속에 결의를 세우며 뒤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며칠 후 고급 자동차 매장 입구에 다시 숙자의 모습이 보였다. 이번에는 그녀가 혼자가 아니었다. 숙자는 세련된 정장 차림의 남자와 함께 매장에 들어섰다. 그 남자는 그녀의 아들인 지훈으로 국내 굴지의 정보기술 기업을 이끄는 최고 경영자였다. 둘이 함께 매장으로 걸어 들어가자 매니저는 문득 그날의 사건이 떠올라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숙자를 알아본 매니저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지만 지훈의 고급스러운 차림새를 보자 그의 표정은 이내 달라졌다. 매니저는 혹시나 그들이 따지러 온 것이 아닌가 싶어 잠시 당황했지만 숙자는 오히려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쪽은 제 아들입니다. 그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음에 드는 차를 보러 왔어요. 숙자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숙자의 소개를 들은 매니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며 이내 공손한 태도로 돌변했다. 그는 마치 그날의 무례한 행동을 잊은 듯 능숙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지훈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 최고 경영자님이셨군요. 영광입니다. 저희 매장에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매니저는 즉시 몸을 낮추며 존경의 표정을 지었다. 매니저는 이들을 특별 고객으로 모시겠다는 결심을 한 듯 매장의 가장 안락한 자리로 안내하며 정성껏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숙자와 지훈이 편히 앉을 수 있도록 푹신한 의자를 배치하고 정성껏 준비한 대추차와 한국 전통 다과, 그리고 고급 생수를 은쟁반에 담아 가져왔다. 최고 경영자님, 마음에 드시는 모델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직접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니저는 더없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다. 그의 태도는 예전의 냉소와 조소가 전혀 없는 격식과 존중이 가득한 모습이었다. 숙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지우는 매장에 전시된 차들을 하나씩 둘러보며 물어보는 척했지만 사실 그의 눈은 매니저의 태도와 표정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매니저는 두 사람이 내놓는 질문 하나하나에 꼼꼼하게 답변하며 각 차량의 고유한 특징과 장점을 설명했다. 차의 최신 기술과 안전 시스템, 내부 인테리어까지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매니저는 점점 확신에 차 있었다. 이건 반드시 큰 계약이 되겠군. 그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더 깊은 관심을 표하는 지훈에게 열과 성을 다해 차량의 장점과 옵션을 강조했다. 그러나 숙자는 그 모든 설명을 듣는 내내 조용히 앉아 있었고 매니저는 여전히 그녀의 눈에 담긴 미묘한 감정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매장 안에는 편안하고도 우아한 공기가 흘렀지만 그 공기 속에는 결코 눈치챌 수 없는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매니저는 이제 거래가 성사될 것이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두 사람에게 계약서를 가져다 주며 기대에 찬 미소로 말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숙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매장 밖을 바라보았다. 유리창 너머 건너편에 있는 다른 고급 자동차 매장이 눈에 들어왔다. 숙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기 건너편 매장에 새로 들어온 모델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가능하면 아무도 타지 않은 새 차를 사고 싶어서요. 매니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표정이 굳어졌다. 아, 그렇지만 저희 매장도 새 모델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차량들도 거의 새 차와 다름없습니다. 직접 운행되지 않았고, 그러나 숙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늘 정성껏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와 제 아들은 다른 매장을 좀 더 둘러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매니저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며 마지막으로 설득하려 했지만 숙자는 더 이상 응대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와 지우는 고급스럽고 차분한 걸음으로 매장을 나섰고 매니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어안이 벙벙해졌다. 예상치 못한 거절에 당황과 분노가 교차했지만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이 매장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매니저는 떠나가는 숙자의 뒷모습을 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 순간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었다. 숙자와 지훈이 떠난 후 매니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거래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다. 불안함을 느끼던 그 순간 사무실 전화가 급히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다급히 이름을 대는 순간 매장의 사장이 불같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이 어제 물을 뿌린 할머니 말이야. 그 장면이 찍힌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가 난리가 났어. 댓글을 봤나? 사람들 반응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 매니저는 갑작스러운 사장의 호통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어리둥절한 채로 그 장면이 찍힌 줄도 몰랐던 자신을 책망했다. 사장은 계속해서 매장 이미지에 타격을 준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우리가 고급 브랜드로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알면서 어떻게 고객을 그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어? 지금이라도 그 손님에게 당장 사과하고 사건을 수습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해. 하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져 있었다. 온라인에서는 이미 숙자 할머니가 불쾌한 대우를 받은 영상이 퍼지며
매장의 오만함과 매니저의 비인격적인 행동을 비난하는 글들이 빠르게 올라왔다. 매장의 이미지와 매출이 크게 흔들릴 거라는 걱정이 사장의 목소리에서 여실히 느껴졌다. 사장은 마지막 경고를 남기며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은 이제 이 매장에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어. 내일 아침까지 서류 정리하고 떠나게. 그제야 매니저는 자신이 해고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분노와 억울함에 치를 떨며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듯한 충격을 느꼈다. 직장을 잃은 매니저는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찼다. 자신을 해고하게 만든 그 원인이 숙자 할머니라고 생각하며 그는 원망을 떨칠 수 없었다. 며칠 후 매니저는 우연히 거리에서 숙자를 발견하고 뒤쫓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다시 복수를 할 생각이었다. 숙자는 느린 걸음으로 걸으며 조용히 동네를 돌아다녔고 매니저는 거리를 두고 그녀의 뒤를 쫓았다. 잠시 후 그녀가 멈춘 곳은 고급 주택가였다. 커다란 철문이 열리고 그녀가 당당하게 큰 저택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매니저는 깜짝 놀랐다. 이런 곳에 살다니, 이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지? 매니저는 저택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는 여전히 분노에 찬 채로 서 있었지만 한편으론 충격도 받았다. 자신이 무시했던 노부인이 이렇게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저택 주변에서 망설이며 서성거렸다. 복수심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녀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며 마음 한켠에 당혹감이 자리 잡았다. 그의 복수심은 더욱 불타올랐고 그녀에게 더 깊은 복수를 꿈꾸며 어쩐지 뒷걸음질 쳤다. 그날 이후 매니저는 매일 숙자의 저택 근처를 서성거렸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얘 자신이 모욕했던 할머니가 그런 대저택에 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저택에서 나오는 한 여인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였다. 매니저는 놀란 나머지 곧바로 어머니를 따라가 말을 걸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저 집에서 일하시나요? 어머니는 아들의 질문에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 집에서 오래 일했지. 여긴 내가 아주 오랫동안 섬겨온 아주 좋은 분의 집이란다. 매니저는 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어머니는 숙자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풀어놓았다. 숙자 사모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셔. 우리 직원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도움을 주시고 가족처럼 챙겨주시는 분이지. 내가 알던 그 모습은 사모님이 일부러 겸손하게 다니시는 것뿐이야. 본래 재력도 대단하시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셔. 매니저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노부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이었다니. 매니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죄책감이 밀려들었다. 이제야 그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그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아가고 있었다.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그는 자신이 지녔던 편견과 자만심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다. 어머니와의 대화를 나눈 뒤 매니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가 저지른 행동은 단지 모욕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누군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존경하는 분을 자신의 편견과 자만으로 인해 함부로 대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찔렸다. 며칠 동안 그는 스스로와의 싸움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숙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에게 누를 끼친 것을 만회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최선을 다해 용서를 구해봐야겠어. 단순히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닌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자신의 후회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숙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아끼지 않는 분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떠올리며 자신도 그분이 하는 선행에 참여함으로써 속죄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 진심 어린 반성과 후회가 넘쳤다. 며칠 후 매니저는 어머니와 함께 숙자의 저택을 찾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두 손에 무거운 물품들이 가득 실린 트럭을 준비했다. 트럭에는 식료품과 겨울을 대비한 담요, 그리고 생활용품들이 실려 있었고 모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될 예정이었다. 숙자의 집 문 앞에 도착한 그는 초조함을 숨기며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다. 곧 숙자가 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내자 매니저는 그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날의 저를 생각하면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신의 무지와 편견에 대해 뉘우치는 말을 이어갔다. 오늘 이 물품들은 사모님께서 도움을 주시던 단체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저도 앞으로 사모님을 본받아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숙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한참 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마음이지요.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이제 그 경험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쓰면 됩니다. 매니저는 숙자의 관대한 용서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날 이후 그는 숙자가 추천하는 여러 사회봉사에 참여하며 진정한 속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선 비로소 평온이 찾아왔고 그는 스스로의 교만과 편견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다. 숙자와의 만남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이렇게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더 많은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다음 이야기를 클릭해보세요. 새로운 감동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감명 깊게 보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분명히 깊은 울림을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더 많은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다음 이야기를 클릭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감명 깊게 보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분명히 깊은 울림을 느끼실 겁니다.